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킵제 뭐 탐난다고요? 아직 판매 중입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하이. 계란초밥이요? 그러니까요. 머리 많이 길었는데 옆뒷머리는 다 길었는데 앞머리가 아직 이만큼밖에 안 나요. 더 길러야 돼요. 이만큼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까고. 하이하이. 안녕하십니까. 앞머리 기를 때까지는 대충 까고 다녀야겠어. 뒷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눈썹이요? 귀찮아서 그냥 냅뒀어요.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있는 거요? 어떤 거요? 아, 앞머리요? 머리에. 근데 뿌리는 다 이래요. 뿌리. 이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냥 머리로 다니기가 좀 그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계란초밥이요? 계란초밥 나쁘지 않아요. 노래가 졸린데. 음악이 졸리네. 군복 입은 거요? 그거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요. 군복이 제가 입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공연장 가는 길까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오늘은 특별한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았어. 내가 사라져 볼게. 군복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켓몬 부금 추천드릴게요. 포켓몬 부금, 잔모래마을 부금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란초밥이요? 머리가 어떤 일정 시점부터는 진짜 안 길더라고요. 너무 안 길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엄청
느리게 길잖아요. 어느 정도 길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그지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군대 썰 풀어달라고요? 저는 썰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저는 군대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썰이 없어요. 어제네요. 어저께 세종을 갔다가 어제 FF를 다녀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충남 멀긴 멀대요. 친가여서 평소에는 KTX 타고 다니는데 차 타고 내려가니까 되게 오래 걸리대요. 다음 앨범 작업 이미 들어가 있나요? 앨범은 모르겠어요. 앨범은 아직입니다. 스킵되게 정수. 세종 재밌었어. 친가가 거기여서 다 오신 거예요. 고모부부터 고모, 사촌 누나, 매형, 큰아빠들. 뭔가 웃겼어. 자꾸 밥 먹었냐? 세종이요? 아니요. 딱히 그냥 공연만 하고 올라와가지고 뭘 먹진 않았습니다. 연말에 네. 할 때가 됐죠? 슬슬. 애기들 귀여웠어요? 맞아요. 애기들 귀여워. 애기들 많아갖고 약간 가사 검열을 좀 해야 하나라고 잠깐 고민했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단공 때 하고 싶은 거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 곡들을 전부 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레발은 항상 병이든 설레발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설레발 떨면 인생이 이상해져. 좋은 교복으로 맞춰입어달라고요? 그런 컨셉을 하게 된다면 네. 근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단콘에서 교복은 입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경호복 맛도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배우신 분.
생일 때 군복도 부끄럽다고 갈아입었잖아요. 네. 공연 퍼포먼스 용도였으니까 어디까지나. 건욱이가 입고 싶다 했다고요? 그렇군요. 민수랑 산타가 동의를 했다고요? 그렇군요. 한자가 좋죠. 그쵸? 전 좋아해요, 한자복. 난 좋아요. 한자복 귀엽죠. 그쵸? 광명의 아들, 광명 때 개 큰 입덕. 감사합니다. 광명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광명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복이 더 좋아요? 의상 12월까지는 머리가 다 길까요? 길었으면 좋겠는데. 2달 남았으니까 길겠죠? 제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제가 좋다면 좋은 겁니다. 다음 머리 뭐 하고 싶냐고요? 저 완전 길게 하고 싶어요. 크로우즈 제로 세리자와 머리. 변함없어요. 저 콩 많이 먹어요. 콩 진짜 많이 먹어요. 그냥 얘기해. 슉. 아이고. 쏘리. 브릿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요. 잘 안 길더라고요. 피어싱 하면 어디 하고 싶냐고요? 여기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허락했으면 피어싱을 더 이미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허락했으면. 예, 링으로요. 라푼젤 머리 대 삭발이요. 라푼젤 머리는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삭발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게 있단 말이죠. 아직은 젊으니까 좀 중성적인 걸 해도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안 어울리게 될 때쯤 되면 삭발도 나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입술 피어싱 빼고 물 마시면 물 샌대요. 아 진짜요? 그거 약간 그럼 재밌겠는데. 물총 마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알러지 있는 거. 그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감자입니다. 감자 괜찮지 않아요? 근데 피어싱 스티커가 있어요. 피어싱. 얼굴에 밴드는 왜 이제 안 해요? 저 청개구리라서 안 합니다. 아니고 이게 제 생각보다 잘 떨어져서 할 때. 아닙니다. 네, 홍대병이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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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러지요? 아니요, 없어요. 금속만 있습니다. 근데 막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는 있는 느낌. 이거 포켓몬 배틀 부금. 그래서 안 할 생각으로 안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하게 된 느낌인 것 같네요. 밴드 붙이고 오시는 분들 계셨는데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붙이고 오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가끔 가다 되게 좋았는데. 다음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날 땡기는데 그렇네요. 맞아요. 다음에 붙이고 와주세요. 붙이고 와주실래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별 스티커요? 별 스티커, 요즘 트러블 위에 붙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위에다가 단콘 때 얼마든지요. 붙이고 와주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 이렇게 밴드 붙이고 오시면 되게 느낌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되게 재밌는 그림일 것 같은데. 아예 앞에서 반창고를 나눠드릴까요? 네, 요즘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거 트러블도 예쁘게 감춘다고. 드레스 코드 밴드 괜찮지 않아요? 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움장인 줄 알 때는 강해 보이잖아요. 그럼 강해 보이고 딱 좋지 않나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매니큐어요. 그러게요. 내일도 안 받은 지 엄청 오래돼서. 밴드 붙인 밴드맨. 인천이 천안보다 좋다 느낌이네. 주얼장이라고요? 현실 듀얼 하셔야죠.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아직 뭐 좀 남았지만 그래서 이쯤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올해 드럭스토어 앨범을 저희가 4월에 발매를 하고 이제 그걸로 전국 투어도 돌고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 가지고 이것저것 공연 때도 이제 발매된 신곡들 위주로 좀 최대한 셋리스트를 좀 짜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새로운 곡이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어쨌든 그게 약간 갱신된 최신의 포맷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일단 들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철 노래 같이 올해 나온 그 최신의 가장 최근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집약돼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 그냥 음악적으로 진보돼 있긴 하니까요. 제일 최근 거니까 가장 그 성장한 상태에서 냈었던 음원이었고, 이제 앨범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단 말이죠. 확실하게 이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것들을 우리 음악을 듣는 누군가도 좋아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공연을 보는 누군가도 좋아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금 더 강하게 밀어를 붙였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뭔가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드럭스토어라는 앨범은 저는 되게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앨범이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후일담 같이 얘기를 하지, 뭐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되게 개인적인 동기, 사소한 동기에서 시작된 앨범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앨범을 사랑하는 이유가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청소년기에 저희가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이제 저도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었던 그런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감수성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했었죠. 어떤 성장이라던가 뭐 노네임드도 그렇고, 그 정규 앨범에서 그런 많은 곡들이 그 당시에 어떤 감수성을 대변하고 있는 곡들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 음악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냥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창작자가 어떤 거를 느끼고 나서 그 인풋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이제 아웃풋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마다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음악은 그런 것 같고, 제 음악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다시 돌아가서 뭔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드럭스토어가 이전에 그런 작품 음악들이랑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근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에게 변화가 가장 크게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생각하는 것들, 뭐 말하는 거, 태도, 뭐 나의 뭐 외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격동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엄청.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어떤 저겠죠? 는 이전의 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 드럭스토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 변화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어디서 조금 들은 얘기인데, 변화라는 게 꼭 진보를 뜻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보가 됐던 퇴보가 됐던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한다, 그게 의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유일한 어떤 의무가 있다면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좋아지는 것이든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냥 고여서 정체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참
앨범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요랑을 한 어떤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작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혼란스러웠어요, 상당히. 제 내면도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스러운 내면으로 어떤 외연을 바라봤을 때,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다 바라봤을 때도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 약간 음악이 주는 어떤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도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을 통해서 내 상태가 지금 그렇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좀 그렇게 느끼니까 어쨌든 나도 전 정규 앨범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지만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저한테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다기보다는 이게 유일해요. 헤어질 결심식 표현으로 하면 단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한 뜻밖의 모습들을 조금 발견하고 싶었고, 그게 오히려 저와 저라는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음악관 자체도, 세계 자체도 더 확장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감정에 북받쳐서 작업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곡 작업도 그렇고 녹음 작업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뭐 몇 개월 전이라고는 하더라도, 1년 남짓한 시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왔던 이 앨범을 저는 그 작업을 통해서 구원을 조금 받은 것 같거든요. 그 결과물과 무관하게 제가 음악을 사랑했었던 이유를 한번 다시 조금 일깨워주는,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었던,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저와 많이 닮아 있었기도 했고, 그 작품 자체가 너무 나를 닮은,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릴 때 그랬거든요. 곡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막 힘들거나 이런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그 곡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집에서 뭐 방구석에서 피아노 혼자서 뚱땅거리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치유되는 과정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조금 다시 되찾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다 풀어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다음은 무엇이지? 뭔가 정리가 조금 되는 느낌이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 앨범 자체. 술 까야겠다고요? 안 돼요. 저 술 먹으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한마디로 조금 이 드럭스토어라는 앨범 자체에 대해서 정리를 굳이 해보자면, 저는 그게 결국에는 그냥 결핍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핍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정확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움이나 뭐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되게 그 사람 같을 거란 말이죠.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뭐 약간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그게 아름답지 않다고는 얘기하기 싫어요. 저는 그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래요. 깨끗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깨끗할 것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염세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앨범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지만 아주 그냥 밖에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가 화가 나 자꾸 그리고 싫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난 죽어버릴 거야 오늘. 약간 요런. 근데 사실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그 작업을 진행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왜 그런 가사들을 썼고 왜 그런 음악을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감정을 해소한 거에 가까웠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조금 알게 됐어요. 지금 와서 알게 됐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 확신이나 어떤 그런 나를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심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지가 곧게 설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똑같이 상대방 어떤 타자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대할 때도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사랑할 수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약간 얘기가 너무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사랑할 수 없게 됐었던 거예요. 거울처럼 된다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고, 사람은. 근데 그 말이 되게 깊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가사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은 어디서 왔을까? 안에서, 여기서 내 안에서 온 거였는데 그걸 바깥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봤자 근본적인 어떤 결핍이 충족될 수는 없는 거였구나.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 뻔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1위신 거 존경합니다. 리스펙입니다. 군복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게 아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이 드럭스토어의 주인공인 132는 대체 다음은 어떤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거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그로 끌었습니다. 큰 거 온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길의 끝에 있었던 어떤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방전, 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13씨의 행복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정말 진정으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풀어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에 나오는 아브락사스 얘기처럼 한번 붕괴시킨 다음에 재창조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한걸? 아무튼 네, 뭐 이거는 그냥 잡설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근데 여기서는 더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결국에는 음악에 담아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는 그 다음 스텝이 어느 형태로든 나온 뒤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호들갑 떨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제 눈앞에 어떤 뭔가가 있거든요.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는 저거를 목요일이었네요. 목요일 날 거의 한 30번은 들은 것 같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공연장 가면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좀 좋아요. 많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최대한 빠르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두한테 다. 3억 번이요. 3억 번 좋네요.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너무 호들갑이니까. 근데 진짜 좋아요. 기대. 근데 이게 원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 호들갑을 떨면 안 좋은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을 하던 안 하던 호들갑을 떨어놓으면은 나중에 기대를 하게 돼요. 그 무의식에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딸려오는 실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더 많이 얘기를 안 해야겠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그럭저럭 들어줄만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얘기 다 해놓고 갑자기 싱글 EP 앨범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모든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모든 음악을, 제가 만들었던 모든 곡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곡입니다. 물론 지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제넥스요? 제넥스도 제넥스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다른 결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결로 아름다운 느낌. 뭔가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되게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20대 끝자락에서 나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네요. 사랑 이야기요. 저희 음악은 언제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언제나 사랑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사랑 이야기일 거예요. 예, 이 정도면 호들갑 충분히 다 떨었고요. 이제 작품 얘기는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얘기는? 공연 얘기는 대부분 다 했었던 것 같아서. 군복은요 힘들어요. 네, 그 정도. 근데 좋아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것 자체를 후회한다거나 아니 막 하기 싫었다 이건 아니고요. 그거는 좋았어요. 다만 이제 나 혼자 조금 재발절인 그런 민망함이 좀 있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진심을 불사.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저거 히트인데요. 밀리터리요? 밀리터리 좋아하죠. 좋아한다? 글쎄요, 그냥 카모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카모를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게요. 곡당 15초씩 수명 늘어난다고요? 저도 들을래요, 그럼. 그거 진짜면.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중대장에 실망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요. 할아버지들 쓰고 다니시는 그거 있잖아요. 모자. 근데 저는 그거 항상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 끝. 네, 끝입니다. 네, 저녁모 같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니요, 피곤하진 않아요. 합주 라방이요? 졸리냐고요? 뇌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졸려요. 포켓몬센터 밤이래요. 다른 걸 바꿔야지. 오늘 과자 안 먹냐고요?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참아야 해요. 여러분, 스킵잭 티셔츠입니다. 현재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마시고 계신가요? 물이에요, 물. 물 먹습니다. 어른, 그럼요. 자제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아세요? 그 25세쯤이었나? 그거 기준으로 뇌 부위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전두엽이었나 어디였나 아무튼 거기가 발달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자제력이나 이성적인 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 청소년기랑 성년기 초 그때에 비해서 발달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느껴보셨나요? 전 느꼈거든요. 그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 기점으로 뭔가 나의 이성적인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특이점. 그게 다 그 뇌가 발달했기 때문이고 자제력도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네, 헛소리였습니다. 간지나요? 어떠게요? 맛있으면 0칼로리. 그리고 단백질, 콩. 네, 진짜 헛소리요. 자제력 없는 저는 아직 25이 아닌 걸로. 아니에요. 자제력이 발달하신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제력이 발달하신 겁니다. 원래는 더 자제력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이 그래도 조금은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30이 지나면 다시 잃는다고요? 너무 짧지 않아요? 그럼 딱 5년만 그렇게 피크인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린 게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시는가요?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감정. 자제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건 사실 호르몬 때문입니다.
영원히 철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철 안 되실 거예요. 원래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급격하게 거기서 멀어진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철 들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과자 뜯고 20살 하자고요. 제가 20살이었으면 과자 뜯었어요 지금. 하지만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성적 판단이죠. 나의 어떤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자제력 좀 없으실 수도 있죠. 그래도 막 삶에 큰 지장이 갈 정도가 아니면은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추진력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살이 너무 빠졌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면 빠지셨다는 건가요? 저 1kg 쪘어요, 저는. 네. 오히려 쪘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건 추진력이 좋다는 뜻.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드럭스토어가 그거는 자제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자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작자로서 판결 내드릴게요. 자제 안 하셔도 됩니다. 1kg 똥 싸면 빠진다고요? 저 그래도 이제 드디어 40주를 탈출했거든요. 이제 50kg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딱 4kg 아니 4kg? 3kg? 3kg만 더 찌려고. 타조똥 거꾸로 말하면 안 된대.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저는 똥이 좋아요. 똥 좋다. 똥 너무 좋다. 똥 진짜 개 좋다. 바람 불면 아니에요. 저 그래도 튼튼합니다. 나름 뼈는 되게 튼튼해서. 무거운 이야기 고프니는 가벼? 근데 저는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저체중은 아니에요. 타조똥 최고. 체격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엄청 저체중은 아니에요. 타조산은 뭐예요? 산 좋다. 산도 좋은데 전 바다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 맞나? 타조산은 뭐지? 태풍 부는 날은 근데 저 아니어도 다 날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날아갈걸요. 나무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는데 사람이라고 안 날아갈까? 뒤에 귀신 있다고요? 네,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저 퇴마사 할게요. 고스트 헌터 같은 거 취직이나 할까요? 광명에서 보고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다코 있다고요? 저 얼마 전에 링 봤거든요. 갑자기 2000년대 공포영화들,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 공포영화들이 너무 보고 싶어져가지고 착시나리 전 시리즈랑 링이랑 주온을 다시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링이랑 주온 보고 진짜 그냥 기절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 링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장면이 그 TV에서 기어 나오는 게.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 주온에 보면은 중간에 그 이불 밑에 이불 안에서 나오는 그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이불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 간악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어릴 때 그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다들.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귀신 무서워하면은 보통 뭐 괜히 막 밤에 막 잘 때나 이럴 때 깜깜하고 막 무섭고 이러면은 귀신 생각나면 이불 속으로 이렇게 숨잖아요, 보통.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숨으면 뭔가 안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놈 새끼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불 속으로 못 숨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불 못 덮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진짜 열받는 게 그 약간 안전지대를 뺏긴 느낌이잖아요. 그 뒤로는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서우면 어떻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안겨서 자야죠. 다 그런 경험이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 그 쇼킹한 어떤 기억이 있으니까 그쵸 안방 가서 자야죠. 근데 보고 다 잊으시면 그건 진짜 멘탈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무서운 건 당연히 없어지고 근데 이게 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기말이랑 그 2000년대 초반 중반 요때 나왔던 영화들이니까 제 완전 어렸을 때 아기 때가 막 나오는데 그때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향수를 자극하더라고요. 그 착시나리도 보면 벨소리로 이렇게 저주 문자가 오는 건데 다 폴더폰 쓰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공포영화를 본다기보단 뭔가 되게 응답하라 같은 거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단 봤죠. 엄마 귀신 아직도 생생하죠. 1분 43초 남은. 저것도 걸렸네요. 라이브 제한인가? 걸렸어요. 1분 반 뒤에 꺼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포영화 요즘 다시 꽂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공포영화 진짜 어릴 때도 좋아했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엄마 귀신이 애기한테 이렇게 뭔가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애기가 그거를 엄마 그거를 고지고대로 못 듣고 사고 때의 그 당시의 어떤 모습으로 애기한테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투성이에 무섭게 보이는 거고 약간 네 맞아요. 그 되게 감동적인 슬픈 약간 그런 스토리인데 그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처음에. 입문용 공포영화 보실 거면은 입문용이요? 오히려 약간 옛날 것들 보시는 게 낫죠. 그럼 무서운 게 힘드시면은 옛날 거는 그래도 덜 무섭거든요. 그 연출이 발전이 덜 돼 있을 때니까.